2026년 4월부터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무심코 먹은 약 하나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약이나 불법 약물이 아니면 괜찮은 거 아니냐, 처방약인데 왜 문제가 되느냐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법의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약을 복용했더라도 누군가는 문제없이 종결되고 누군가는 기소되어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입니다. 안녕하세요. 평택법률사무소 희선 이준희 대표 변호사입니다. 감기약 한 봉지,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 심지어는 평소 먹던 약 하나 때문에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실제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약이나 불법 약물이 아니면 괜찮은 거 아니냐, 처방약인데 왜 문제가 되느냐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법의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2026년 4월부터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약물운전은 의도하지 않았어도 몰랐어도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약물운전이 무엇인지부터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감기약이나 수면제 문제, 그리고 실제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평소 복용하는 약이 있고 또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약물운전이 뭔가요? 약물운전이란 술이 아닌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뿐만 아니라 일부 감기약이나 진통제 등을 복용한 뒤 졸음, 인지력 저하, 판단 능력 저하 등의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면 약물운전에 해당될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최근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지만 현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상향되었고 측정 거부죄도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으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개그맨 이영규 씨 역시 공황장애 치료를 위해 처방받은 약물과 감기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서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되는지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약물운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운전 가능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약물운전으로 경찰 조사 등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입건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평택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감기약이나 수면제를 먹은 경우에도 약물운전인가요? 감기약은 마약도 아니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인데 설마 처벌받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약물운전은 약의 종류가 아니라 운전자의 상태에 따라 판단됩니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뿐만 아니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의 운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물에는 마약 음료뿐만 아니라 감기약, 수면제, 신경안정제, 일부 진통제나 근육이완제처럼 졸림, 판단력 저하, 반응속도 감소를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라 하더라도 불법 약물이 아니더라도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했더라도 객관적으로 운전 능력이 저하된 상태라면 약물운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약봉투나 설명서에 복용 후 운전주의라는 문구가 있음에도 운전을 했거나 감기약이나 수면제 등을 복용한 뒤 졸리거나 평소보다 반응이 느리다고 느낀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약물운전으로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약은 합법이어도 그 상태로 운전하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약물운전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평택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희선은 평택법원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표 변호사와 수석 변호사가 모든 상담을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물운전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 수치가 따로 없는데 약물운전 판단을 어떻게 하나요? 약물운전은 음주운전처럼 명확한 수치 기준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약물운전은 얼마나 검출되느냐가 아니라 운전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했는지를 기준으로 각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합니다. 먼저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운전자의 눈동자가 풀려있거나 과도하게 충혈된 경우, 보행 시 비틀거리거나 손 떨림이 있는 경우, 횡설수설하거나 극도의 흥분 상태 또는 무기력한 모습 등이 확인된다면 약물운전이 강하게 의심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은 약물 성분의 검출 여부입니다.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타액 간이 시약 검사를 통해 마약류 복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혈액이나 소변을 채취해 국과수 정밀 감정을 진행합니다. 정리하자면 약물 성분이 실제로 검출되었는지, 그 농도가 치료적 범위를 벗어났는지, 그로 인해 운전자의 인지력, 판단력, 조작 능력이 저하되었는지 등을 중심으로 경찰의 현장 보고서와 국과수 감정 결과를 종합하여 약물 운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약물 측정 불응죄가 신설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타액 간이 시약 검사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약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평택 형사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휘선으로 방문하셔서 최대한 신속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운전하기 전에 어떤 약들을 조심해야 될까요? 2026년부터 약물운전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무심코 먹은 약 하나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먼저 졸림, 어지럼, 반응 저하가 부작용으로 적혀있는 약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기약이나 비염약에 흔히 포함된 항히스타민 성분은 강한 졸음을 유발할 수 있어 운전 전 복용 시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는 복용 당일뿐만 아니라 다음날 아침까지도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잔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부 진통제, 근육이완제, 정신과 처방약 중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은 복용 후 인지력과 반응 속도를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전해도 되는 약인지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의사와 약사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봉투나 설명서에 복용 후 운전주의, 졸릴 수 있음 등의 문구가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근 배포되는 약봉투에는 운전주의를 의미하는 자동차 모양의 금지 아이콘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고 표시가 있다면 운전은 피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약봉투를 바로 확인하기 어렵거나 의사나 약사에게 직접 확인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의약품 안전나라 사이트에서 약 이름을 검색해 효능과 함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서 운전 관련 경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약을 복용한 뒤 조금이라도 멍하거나 졸리다고 느껴진다면 그날은 절대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애매하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약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평택 형사 전문 변호사와 신속하게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휘선은 365일 대표 변호사와 수석 변호사가 모든 상담을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휘선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약물운전은 단순히 불법 약물을 했느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감기약, 수면제,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이라 하더라도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면허 취소나 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약물운전은 음주운전과 달리 명확한 수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운전 당시의 상태, 경찰의 현장 판단, 그리고 국과수 감정 결과가 사건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약을 복용했더라도 누군가는 문제없이 종결되고 누군가는 기소되어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건 발생 초기의 대응입니다. 만약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약물운전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라면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평택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약물운전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줄이고 미리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평택 변호사 법률사무소 휘선이 전해드리는 모르면 손해보고 알면 지킬 수 있는 법 이야기, 다음 영상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